안녕하셨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명절 잘 보내셨겠죠? 네. 네. 하셨죠?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화이팅 시녀입니다. 오늘도 방송 진행의 전신자 황현태. 김영자 인사드립니다. 나 덤뜬 여름이 갔네요. 정말 더웠죠, 올 여름에는. 근데 9월도 가고 이제 10월이네요.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참 그렇습니다. 오늘도 삶의 지혜가 담긴 얘기들과 즐거운 노래를 들으시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악 들어보죠. 노래는 장은숙의 당신의 첫사랑. 첫사랑을 당신은 잊었나요? 마음만 설레이던 지난날 그 사랑을 첫사랑에 당신은 울었나요? 가슴만 메어지던 지난날 그 사랑에 굳은 맹세 푸른 꿈은 사라지고 아련한 추억의 조각들만 남았을 때 쓸쓸한 길에서 약속도 없이 우연히 마주서면 무슨 말을 하나요? 세월이 흐른 뒤에 굳은 맹세 푸른 꿈은 사라지고 아련한 추억의 조각들만 남았을 때 쓸쓸한 길에서 약속도 없이 우연히 마주서면 무슨 말을 하나요? 세월이 흐른 뒤에 세월이 흐른 뒤에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들이 항상 먹고 있는 김치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봅니다. 김치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다. 김치는 세계 최고의 불로장생식품이라고 합니다. 산삼만 불로초이며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김치도 불로초이고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본디 우리 조상들은 김치를 함채 또는 염채라고 불렀습니다. 또 침채라 부르기도 했으나 함채가 맞는 말이라고 하네요. 소금에 절인 채소라는 뜻이죠. 또한 잘 익은 김치는 근육과 힘줄을 튼튼하게 하는데 제일이라고 하죠. 근육을 튼튼하게 하려면 김치를 잘 먹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은 근육이 튼튼해야 근력이 좋아지는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 혈관은 질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혈관이 약하면 쉽게 터져서 중풍이 오거나 동맥경화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김치 안 먹는 추세라고 하니까 사 먹는 김치보다 조금씩이라도 담궈 먹는 재미와 건강이 있습니다. 저는 김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생각 외로 그 묵은지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식욕도 있지만 묵은지 가지고 뭐 밥을 얼마나 먹는지 걱정입니다. 김치의 효능은 첫째는 몸의 산성화를 막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간 기능을 좋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산성식품은 섬유질을 삭게 하고 알카리성 식품은 섬유질을 더 질기고 튼튼하게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김치는 신맛이 나지만 아주 훌륭한 알칼리 식품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김치가 섬유질을 얼마나 튼튼하게 하는지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연구 결과 잘 발효된 김치 국물에 면실을 담가 두었다가 잡아당겨 보니 5배가 더 질겨졌다고 합니다. 1kg의 힘을 가해야 끊어지는 섬유가 5kg의 힘을 가해야 끊어질 정도로 인장력이 강해진 것이죠. 반대로 김치찌개에 면실을 담가 두었다가 인장력을 실험해 보았더니 오히려 절반으로 약해졌다고 합니다. 네, 굉장하네요, 김치가. 그런데 생김치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유난하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는 생김치를 좋아하시던데 약간 좀 맛있는데. 네, 약간 좀 독이 있다고 그러는 것도 같아요. 왜 그런지 김치의 주요 재료인 배추나 무 같은 것이나 고춧가루나 마늘 같은 양념은 날 것으로 먹으면 독이 있지만 발효하면은 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생김치는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겠죠. 김치는 마치 여자와 같아서 잘 활용하면 천사와 같지만 잘못 활용하면 마녀와 같이 된다는 말인가 봅니다. 잘 발효된 묵은 김치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지만 묵은지를 끓여서 찌개로 만들면 위염이나 위궤양을 비롯한 만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근육과 혈관을 주관하는 것은 간인데요. 간이 약해지면 근육과 혈관이 약해지고 그래서 김치를 많이 먹으면 간을 튼튼하게 한답니다. 김치 중에서 제일 약효가 좋은 것은 파김치이고요. 그 다음은 갓김치이며 그 다음은 또 무청김치와 같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김치 종류도 많아요. 간경화나 지방간, 혈우병, 당뇨병 같은 것도 쪽파요. 김치를 담가서 먹으면 뭐 조금 과한 얘기겠지만은 모두 고칠 수 있다고 하네요. 쪽파 한 단을 손으로 잡고 꺾을 순 있으나 파김치로 담가서 푹 삭혀서 익히면 섬유질이 오징어 다리만큼 길어지니까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거겠지요. 이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연구한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맞겠죠? 우리들의 머리카락을 보면 혈관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머리칼이 질긴 사람이 혈관도 튼튼하고 질기고 두 사람의 머리칼을 한 호씩 뽑아서 서로 걸어서 잡아당겨서 잘 끊어지는 사람이 혈관이 약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따가? 자궁이 또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약해서 유산을 자주 하는 여자들이 김치를 몇 달 먹으면 유산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죠. 김치를 3개월 동안 먹으면 머리칼이 질겨져서 머리칼이 누가 질긴지 내기를 해서 지던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따가 시간 내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저는요 10여 년 전에 화염사에서 오래됐죠. 중산리까지 66km나 되는 지리산 준흥선을 하루에 종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힘이 좋았을까요? 옛날부터 제가 김치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닌가 싶어요. 더 젊었을 적에는 지리산 준흥선 66km를 하루에 왕복 종주를 한 적도 있고 지리산 천왕봉에서 백무동까지 9km를 30분 만에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어우, 대단하셨네요. 대단해요. 와, 내가 이처럼 다리가 튼튼해서 산에 잘 다니는 이유가 김치를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최정원이 부릅니다.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김치를 먹으면 인대가 끊어지거나 발을 삐거나 하는 일이 없고 시억 꼬부라진 김치 국물을 먹으면 그래서 우리 아들이 라면 끓일 때 시원김치 국물을 넣어준다니까. 김치 똑똑하네. 국물을 먹으면 손톱, 인대, 연골, 혈관이 튼튼해지고 피로 물질이 쌓이지 않으므로 힘든 일을 해도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집 아들은 똑똑하네. 벌써 그렇게 잘하니. 아니 내가 넣어주지. 김치 국물을 모아놨다가 내가 그래요. 예. 멍이 잘 드는 사람은 간 기능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요. 간은 정말 뭐 왜 아픈지 움직임도 없이 어느 날 아프다 그러니까 김치를 특히 혈소, 판감, 소중도, 백혈병은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 잘 생기고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멍이 잘 드는 여자는 하혈을 하면 잘 먹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럴 때 김치를 잘 담가서 먹으면 멍이 없어지고 하열이 먹고 정맥류나 치질을 치료하는 데에도 김치가 제일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약해져서 압력을 못 견디기 때문에 혈관이 늘어나서 정맥류가 되고 치질이 되기도 하니까 반드시 잘 익은 김치를 먹어야 합니다. 또 생김치나 김치찌개를 먹으면 출혈이나 치질이 오히려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잘 익은 김치로 천식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천식은 몸이 산성화되어서 생기는 병이고 혈액에 가스가 많으면 산소 흡입이 제대로 안 되어 숨을 헐떡거리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12개인데 숨이 가빠서 2층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을 못 올라가니까 1층에 사무실을 얻어야 했고요. 이런 사람한테는 김치 국물이 최고의 약인데요. 거기다가 곁들여서 동치미 국물과 같이 먹어야만 효과가 또 왕창 있다고 하네요. 또한 근무력증 환자는 무조건 김치를 열심히 먹어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김치를 많이 먹으면 토하므로 잘 익은 김치 국물을 한 찻숟갈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공기씩까지 차츰차츰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지요.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조정민의 낭랑 18세. 저 고리고리 말아쥐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난날 18세 거들리지 앞겨울에서 소쩍새 울 때만을 기다립니다. 소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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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쩍은 새가 울기만 하면 떠나간 그리움님 오신댔어요. 팔짱을 끼고 돌부리 차며 무엇을 기다리나 총각 20세 송야를 지내고 뒷산 넘어서 소쩍새 울 때만을 기다립니다. 소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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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쩍은 새가 울기만 하면 풍년이 온댔어요. 풍년이 와요. 소쩍군 소쩍 새는 울어서 삼천리 이강산에 풍년이 왔네. 맹세 안에도 새는 우는데 기약한 나의 님은 어이 못 오나. 소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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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쩍은 새가 울기만 하면 기어코 오겠다고 맹세합니다.
오늘 김치에 대한 영양학 잘 들으셨죠? 이제는 이제 화제를 바꿔서 역시 역시 명절은 경제가 좋으니 나쁘니 해도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장보러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민족의 대명절을 실감합니다. 올 추석에는 제가 잘 먹어서 기가 보강됐는지요. 힘든 줄 모르고 음식을 장만해서 손님까지 치렀어요. 더 놀라운 거는 경상도 남편이 젊어선 어림없던 설거지랑 작은 일을 자청해서 거들더라고요. 놀란 속으로 깜짝이에요. 놀랬지요. 아마도 주위에서 노후의 마누라가 보험이요 안식처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 내심 고맙기도 하고 역시 기동량 눈동량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터득하는 자연현상인가 봅니다. 두 분은 추석 명절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명절이라 좋았던 점과 이런 점은 시니어 나이에 안 하고 싶다라는 등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해보세요. 아유, 그냥 나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명절을 너무 붐비니까 아니 명절 치르고 어디 가나? 어디 떠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아주 명절이었는데요. 뭐 아들 며느리 뭐 와가지고 재롱도 피고 그래서 뭐 친척들 만나는 네. 근데 뭐 팔이 아파가지고 좀 요번엔 샀어요. 그냥 김치하고 뭐 잡채는 좀 만들었고 그래도 데우고 뭐 이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뭐 성묘도 하고 아주 그런 대로 명절답게 즐겁게 보냈습니다. 예, 저는 그냥 간단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예, 굳이 우리 김 선생님이 시니어 나이에 안 하고 싶다라고 이제 딱 집어주셨는데 시니어 때도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면 전 된다고 봐요. 나이 먹었다는 게 어떻게 뭐 젊은 사람들 앞에서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러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공중도덕 똑같이 지키고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새 그 뉴스를 보면은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 명절 지나고 나서 이혼율이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은 대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고려 우리가 명절이나 추석은 고려 시대 그 중엽부터 그 추석 명절 뭐 4대 명절 뭐 한식 뭐 이런 걸 다 따져서 이제 4대 명절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음식을 많이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 하는 사람은 그 사대부집에 그 이제 머슴이나 하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떡이나 과일을 좀 넉넉히 해서 먹였지 그렇게 음식을 많이 지금같이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음식을 그 또 차례상 있잖아요. 그 차례상도 그 차와 말 그대로 차와 다과 정도만 이렇게 해서 지냈지 그렇게 음식을 많이 차리는 건 없었고 또 제사상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뭐 홍동백서라든가 무슨 뭐 붉은 과일은 동쪽이고 흰 과일은 서쪽이라는 거 또 조율 그렇죠. 이시 대추가 제일 앞에 있는 거 이런 거는 고금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민속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은 간편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음식 많이 해놓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럼 며느리를 보는 집은이 이제 며느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을 더 많이 차리기 때문에 그 힘이 어디로 가겠어? 다 노인네 시어머니가 하겠지 며느리는 뒤에서 살살거리고 그래서 시니어들은 좀 이제 음식을 간소하게 좀 주장을 해서 또 젊은 사람들 며느리한테도 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간소한 차례상. 근데 그게 이제 뭐 이 책마다 달라요. 또 어느 책을 보면은 또 굉장히 또 따지고 뭐 아주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책 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은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그런 하네요. 것도 있고요. 저는 사견입니다만은 이 정성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렇죠. 꼭 그 격식을 뭐 앞에는 뭐 고기 넣고 뒤에는 생선 넣고 이런 거 따지는 것보다는 그 준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조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럼요. 준비하면 다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차례 음식은 제일 고급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귀신이 와서 그거 드십니까?
산 사람들. 형식이죠. 그럼 결국 사람들 그거 산 먹는 사람 거죠. 입에 들어가는 건데 그럼요. 그때만이라도 좀 최고급으로 좀 사다가 먹는 게 난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죠. 먹는 거 이제 예. 그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근데 식이죠, 뭐. 안 그런 집이 있더라고. 아 그래요? 향채, 마늘, 파 이런 거. 아니 우리가 먹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닌 예. 사람도 있어요. 참. 방송에서도 하더라고. 이제 아. 산 사람이 먹는 거니까 결국 그렇지. 그냥 향채 다 양념 넣고 이렇게 해서 먹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맞아요. 아. 노래 김부자 달타령 듣겠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나라 이 태백이 놀던 나라 정물에 뜨는 저 달은 희망을 주는 달 2월에 뜨는 저 달은 동동주를 먹는 달 3월에 주는 달은 처녀 가슴을 태우는 달 4월에 뜨는 달은 쏙가모니 탄생한 달 달아달아 밝은 나라 이 태백이 놀던 나라 5월에 뜨는 저 달 한옥근에 튀는 달 6월에 뜨는 저 달은 유두밀떡 먹는 달 7월에 주는 달은 결직녀가 만나는 달 8월에 뜨는 달은 강강술래 찌는 달 달아달아 밝은 나라 이 태백이 놀던 나라 9월에 뜨는 저 달은 풍년간을 부르는 달 10월에 뜨는 저 달은 문봉지를 바르는 달 11월에 주는 달은 동지 팥죽을 먹는 달 12월에 뜨는 달은 님 그리워 뜨는 달님 그리워 뜨는 달 달타령 잘 들으셨죠? 아 옛날 그 달타령 할 때 김부자 모습이 생각나네요. 아 옥상에서 둥근 보름달을 보니까요 소원이 머릿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도 고맙고 저 사람한테도 한번 좀 뵐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사나 하는 이런저런 옛날 생각도 났습니다.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내게 근접해 있는 지인들을 떠올리게 됐고요. 그들이 과연 절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문득 조선시대 김정희의 절친이라는 글을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절친 중에 마치 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친구 사이를 수어지교라고 하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요. 서로 거역하지 않는 친구를 막역지우라고 합니다. 금이나 난초와 같이 귀하고 향기로움을 풍기는 친구를 금난지교라고 하고 관중과 포숙의 사귐과 같은 허물없는 친구 사이를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아, 오늘 뭐 시니어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사자성어가 가물가물한데 오늘 공부 좀 하게 됐네요. 아, 어릴 때부터 대나무 앞을 말을 같이 타고 놀며 같이 자란 친구를 중마고 대나무 놀이를 했다고 중마고라 하고요. 아, 친구 대신 목을 내주어도 좋을 정도로 친한 친구를 문경지교라고 합니다. 향기로운 풀인 지초와 난초 같은 친구를 지란지교라고도 했답니다.
잘 나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로 귀향살이 유배를 가자 그 많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뚝 끊어졌습니다. 찾아오는 친구 한 사람 없었답니다. 그런데 예전에 중국에 사절로 함께 간 선비 이상적이 중국에서 많은 책을 구입하여 유배지인 제주도까지 붙였다네요. 극도의 외로움과 어려움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추사 김정희에게 그 책들은 엄청난 위로와 용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추사는 둘 사이의 우정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세한도입니다. 네, 세한도 유명하죠. 세한도란 논어에서 따온 말인데요. 날씨가 차가워지고 난 후에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듯이 잎이 무성한 여름에는 모든 나무가 푸르지만 날씨가 차가워지는 늦 가을이 되면은요 상록수와 화렵수가 확연히 구분이 된답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아바가 부릅니다. 댄싱 퀸. 네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제2의 삶의 일은 필수가 되는 요즘 복지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더 늦기 전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니어 일자리의 급여가 젊은 층을 생각하면 차이가 있죠. 그러나 많은 나이에 또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일자리가 있어서 활력이 되는 생활이며 사람들과의 어울리는 소통으로 성품이 밝아집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율이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60년이면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인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이에 따라 은퇴 후 노년의 삶에 대한 대비가 절실할 겁니다. 물론 젊어서 많이 벌어놓으신 시니어님들이야 거기에 맞는 소일거리가 있겠지만요. 이와 관련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며 에너지 넘치는 제2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시니어 세대가 갈수록 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요 올해는 일자리를 51만 개나 늘린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지적되었던 고용이 불안하거나 처우가 좋지 못하고 단순 노무에 한정된 일자리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일자리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니까요. 그 일자리 필요하신 분은 여기 복지부나 노인 일자리 활동 하는 인력개발원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금님 밥상은 수라상이고 어르신 밥상은 진지상, 환자 밥상은 보약 밥상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지름길이 바로 식사를 거르지 않는 아주 쉬운 비결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노래 엽전열단양 듣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 그 자리가 다시 오마 고향 산천 과거 보러 한양철이 떠나가는 나그네 내 랑은 알산 끝에 천번만 빌고 빌며 청곳의 안전 위에 실어주던 엽전열 안녕 어젯밤 잠자리에 청룡금을 꾸었다가 청노새야 흥겨워라 풍악 따라 소리쳐라 큰 방에 이름 걸고 금이 환양 그날에는 무엇을 낭자에게 싸서 가리 엽전연 단양
이제 화제를 받고 지난주에 궁중야사에 이어 고사성어 한 기절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절영지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번엔 고사성어 하나를 소개해드리는데 남의 잘못을 탓하지 마라. 남의 단점을 보지 마라.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나의 단점을 정당화하지 마라. 오로지 나의 단점을 고치기에 힘쓰라. 위의 말은 경남 양산의 소나무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통도사 경내 곳곳에 걸려있는 검은 나무판의 경구 중 하나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유익종이 부릅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사랑한단 말 한마디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 위해 기도하진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오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하나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불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줘도 그대를 사랑하고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하나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줘도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를 사랑하고 장왕이 나라의 큰 난을 평정한 후 공을 세운 신하들을 치하하기 위해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신하들은 아끼던 장왕은 이 연회에서 자신의 후궁들이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연애가 한참 진행되던 중인데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연회장의 촛불들이 일순간에 꺼졌습니다. 이 순간 한 여인의 비명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 여인이 앙칼진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어둠을 틈타서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자신이 그 자의 갓근을 뜯어 두었으니 정왕께서는 어서 불을 켜서 그 무엄한 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후궁을 희롱한 무례한 신하가 괘씸하고 자신의 위엄이 회롱당한 것은 노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 장왕은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는 내가 아끼는 이들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이다. 이런 일로 처벌은 온당치 않으니 이 자리에 모든 신하는 내 명을 들어라.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갓의 갓근을 모두 잘라버리도록 해라. 노래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패트킴이 부릅니다.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을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지금 이런 이 자유로운 자리에 후궁들을 들게 한 나의 경솔함에서 빚어진 일이니 불문토록 하겠다. 장왕은 먼저 후궁들의 마음을 다독여 연회장에서 내보냈고 장왕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모든 신하가 갓끈을 자른 뒤에야 연회장에 불을 켜도록 했으니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요. 자칫하면 연회가 깨어지고 한바탕 피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데요. 가벼운 해프닝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분위기에서 왕의 여인을 실험한 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한 역모에 해당하는 불경죄죠. 죄인은 물론 온 가문이 능지처참을 당할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그렇지만 신하들의 마음을 달래는 치하의 연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로 용인한 것입니다. 네, 대단한 왕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놀랍게도 이 일이 자신의 경솔함에서 빚어진 일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Stop Falling in Love.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Shall I stay? Would it be a sin if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Like a river flows surely to the sea, darling, so it goes. Some things are meant to be. Take my hand, take my whole life too, for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Like a river flows surely to the sea, darling, so it goes. Some things are meant to be. Take my hand, take my whole life too, for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for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이것은 장왕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가능한 일이었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균형 잡혀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을 사실 그들의 상황으로 보고 더는 자의적인 확대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해 뒤에 장왕의 초나라는 진나라의 존폐가 달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네, 그 전쟁에서 장왕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장왕이 앞으로 나서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초나라의 수호신이 되어 온 몸이 붉은 피로 물들며 흡사 지옥의 야차처럼 용맹하게 싸워서 장왕을 구하고 초나라를 승리로 이끈 장수가 있었으니 전쟁이 끝난 후 장왕은 그 장수를 불렀고 용상에서 내려와 그 손을 감싸쥐고 공로를 취하하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맹하게 싸운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 장수는 장왕의 손을 풀고 물러나 장왕에게 공성의 큰절을 올립니다. 네, 몇 해 전에 있었던 연회 자리에서 술에 취해 죽을 죄를 지은 소신을 폐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신은 새롭게 얻은 제 목숨은 폐하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고 오늘 이 전장에서 제 목숨을 폐하를 위해서 바칠 각오로 싸웠습니다. 절영지회, 갓끈을 자른 연회라는 뜻으로 남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자신의 허물을 깨우친다는 말이죠. 여기서 잠깐 장왕에 대해 알아보시면 중문의 남방 아래 쪽에 위치한 초나라는 주왕실을 중심으로 한 제국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랑캐 땅과 나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 오랑캐 땅에서 드디어 춘추시대 패자가 나오게 되니 그가 바로 장왕입니다. 장왕의 아버지는 목공으로 아버지 성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지요. 목공 집권 중 동진 정책과 왕권 강화책으로 귀족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죽고 기원전 614년에 장왕이 등극하나 귀족들의 왕권 위협과 즉위 초 납치되는 사건까지 발생할 만큼 왕권은 불안정했지요. 3년간 놀면서 바보 행세를 한 장왕은 피와 구별이 확실해지자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람을 기용하여 패자를 향한 기지개를 켰습니다. 장왕은 당시까지 패자의 권한을 행사하던 진과 사이가 틀어진 또 다른 진나라와 동맹을 맺었고요. 제나라는 우호국으로 두며 진편에서 황하 이남 적들을 공격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장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고사성어가 바로 오늘 이야기 절영지회입니다. 자,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니어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가을이 이제 지나가는 것 같은 푸른 하늘과 흰 구름 아래 사랑이 넘치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름도 빼고